대충 이렇게 온라인상에서의 안철수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 정치적입니다. 그렇죠. 더 정치적이고 정치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 그렇죠. 그 얘기죠. 그렇죠.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죠. 정치공학의 이해도 좀 있고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옹호도 물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트위터에 쓰는 용어들이 이쪽은 일반인들의 용어면 이쪽은 대단히 사회과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.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단일화할 때 지지자의 교집합이 얼마나 큰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럼요. 근데 단순히 지지율이 누가 좀 더 높으냐, 누가 좀 더 낮으냐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뽑기가 부적합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지율은 3% 높은데 합쳤더니 5%가 더 빠져. 그러면 유력한 후보가 아니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덜 빠지는 사람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거든요. 근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대한 공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. 안철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인이어야만 한다는 가운데 있는 누구든 상관없다는 사람 빼고 에 대한 공격이 심하지 않은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이어야만 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심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교집합을 만들 때 누가 더 빠지냐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연구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이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. 나중에. 그러니까 아까 그 안철수 캠프에서 위험성이 그런 게 있다면 문재인 쪽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그 마음은 이해 가나. 자기 후보에 대해서 막 옹호하고 열심히 논리를 피는 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. 당연히 이해 가는데. 그거 잘못한 거죠. 그러니까 좀 잘못한 점잖게 거예요? 해달라는 부탁을 그렇죠. 하시는 거죠. 네. 아니 점잖게라기보다는 아니 그 공격적인 문재인 지지자들이 스스로 문재인 후보의 나중 단일화 후보가 결정될 때 경쟁력에 그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. 그런 우려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죠. 자기가 열심히 공격한 안철수 지지자들 때문에 둘의 경쟁력을 하나의 변수로만 놓고 결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. 틀림없이 여러 가지를 놓고 물론 뭐 둘이만 악당하고 당신 하시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중요한 점을 짚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그 문재인 후보가 이기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정당 후보인 문재인인데 무소속 안철수 이 구도를 만들면 저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. 그걸 근데 맨날 정당에서 하잖아. 정당 안에 안철수와 정당 밖에 안철수 이 싸움을 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정당 안에 안철수 같은 사람이 정당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버리면 굳이 정당 밖에서 대안을 찾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흡수해야 돼요. 이철희 소장님이 여기 나와서 한 말 중에 제일 나이스.